이 법안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검찰이 체포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체포했는지 조금 전 주요 뉴스 때 김관진 기자가 그 혐의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특권이 뭐예요? 기준이 현재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작년 연말에 일방적으로 사표내고 나가버렸는데 그런 점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자꾸 무리하게 엮지 말고.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김용 부원장. 어떤 사람인가요? 박장근 기자,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 김 부원장은 경기도청 대변인 시절 이전부터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례 사업 당시에는 성남 시의원을 지냈었고요. 그래서 이 전후로 유동규 씨 등등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번에 검찰이 체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혐의 내용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용 부원장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출신, 성남시 의원, 경기도청 대변인. 예, 경기도청 대변인 했으면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지냈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혹시 최측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사실상 부인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어요.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닙니다. 선거 도와준 사람이라고 다 측근입니까? 비서실처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용 부원장이 측근이라는 점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박 기자, 조금 전에 그 혐의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관진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돈을 받은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어느 시점입니까? 일단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입니까?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이제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걸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오늘 보면 이 체포와 동시에 자택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 중인데 체포하면서 집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아직까지 소환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이런 강도 높은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검찰이 어느 정도 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들을 충분히 이미 확보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그 사건은 대장동입니까? 백현동입니까? 위례 사업입니까? 일단 대장동과 위례 사업이 시행한 주체도 같고 비슷한 시기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느 사건이다 딱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마 두 사건 중에 한 시점에 관여를 하지 않았나 또는 두 시점에 같이 관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이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공판 준비 기일이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측근 인사가 체포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이다, 정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긴장은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이것의 모든 것이 조금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일각에서는 대표의 출마를
하지 말아달라고 과거에 요청한 이유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지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뭐 정책적인 일들을 아무리 해도 당은 이런 일이 터지면 여기에 또 모두가 매달려서 조금이라도 방어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기도청 출입하는 기자들과 지난해 10월에 이야기했다는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이번에도 보셨죠? 경기도가 국정감사를 2번 받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번 받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번 받는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정진상 씨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번은 예, 그러면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그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정도. 장성철 소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소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 부원장은요, 측근 아니에요. 2019년 12월 15일 날 김용 당시 의원이 시의원이었죠. 시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김용은 내 분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측근을 넘어선 내 분신과 같은 사람. 2019년이면은 시의원이 아니고 경기도청 대변인을 하고 있을 대변인 때였는데. 때네요. 예. 2020년 총선 예. 출마하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당시 경기도 지사 아니었습니까? 분신이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분신이 돈을 받았다. 그것이 또 예비 후보 때였다. 그렇게 되면 대선 선거 자금으로 활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지게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민주당 쪽에 얘기를 한 게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전체가 자꾸 총력을 기울여서 방어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건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들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기억나는 사건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장동 사건도 있고요. 백현동 사건도 있고요. 성남 FC 사건이 있고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또 자녀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법카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취재가 되고 있어요.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위례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그리고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라는 관계자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시 시의원이었고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통화한 상대도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이렇게 2명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박 기자, 네. 김용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를 당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혐의 내용을 시인하는 겁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까? 김 부원장은 기자단에게 아주 그 강도 높게 이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혐의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검찰 수사가 정치 공작 행태라면서 아주 규탄을 했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검찰이 만들어내고 있다. 나라를 예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를 바로 잡겠다. 김영 부원장의 저 주장, 이재명 대표 또 김영 부원장은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죄가 없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적인 나를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어권 차원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당연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죠. 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뭐 죄가 있으면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게 검찰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밝혀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잣대가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이것을 볼 때 너무 그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세포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골라내가지고서 이 범죄를 수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좀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사가 뭐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거나 뭐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형식은 취할 수 있는데 무슨 굉장히 그 뭐랄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를 막 꺼려 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혐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심판을 하고 김용 뭐 지금 부원장을 심판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이 정부와 검찰 그리고 여당에 대한 신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득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과연 국민이 시청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검찰의 권력, 국가의 공권력이 특정인에게는 가혹하게 하고 또한 내 편과 우리 가족에게는 좀 관대하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의 저런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또한 검찰에서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잘못된 것은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 김용 부원장을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체포를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따로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잖아요. 검찰의 뭐 강압적이고 아니면 무리한 수사 때문에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자꾸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런 형식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무리한 오늘, 수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무리한 수사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수사를 계속해서 무한 확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장동을 수사하기 위해서 위례를 또 확장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쌍방울도 보면은 쌍방울과 관련된 그 변호사비 대납을 하다가 다른 계열사의 어떤 수사로도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은 유동규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느끼는 건 뭐겠습니까? 아, 이 부분을 끊어내야 나머지 부분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 그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김관진 기자의 리포트 내용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고요. 그 돈을 받은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결과적으로 김관진 기자의 취재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김용 부원장 체포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가 어제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였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많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거 결국은 표적 수사 아니냐, 이렇게 검찰에 따져 물었습니다.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요 사건,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핵심 수사 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핵심 수사 간부를 2달 만에 갑작스럽게 파견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임으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일 검사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쌍방울 관련 수사 아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차장검사, 2차장 검사 발령과 관련되어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으로 보내고 김영일 검사를 발령낸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인사 수요에 의해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예 만들어오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검찰 조직에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지털이식 수사, 만들어내는 수사, 안 되는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원지검장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차장급 검사가 파견되는 것이 뭐 좌천이나 영전이나 이런 평가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검찰의 답변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또 검찰은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 얼굴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나온 거를 쭉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2009년부터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는 호주, 뉴질랜드 9박 11일 출장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과 영상들이 버젓이 공개가 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다, 여전히 김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검장님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이 내용도 공소 사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을 두고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의 어떤 조작 흔적 발견이 됐습니까?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공소 유지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소 유지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으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홍승욱 수원지검장의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럴 만큼 여러 가지 증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바로 문 앞까지 다가왔다.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민주당에게 상당히 큰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아주 최근에 한 상가에 갔다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를 만났어요. 민주당 지도부의 매일 아침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사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다른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든가 쌍방울 관련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자신 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저건 무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설명이 있었다. 우리는 자신 있다. 그리고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령 의원직을 빼앗길 수 있는 100만 원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 그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린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입니까? 아니면 야 이러다 우리가 어쨌든 대안이 없고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인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 강성 당원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출했는데 이거 혹시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유죄를 받게 된다면 우리 어떡하지? 다음 총선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불안감이 지금 민주당 내에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게 뭐 크게 모든 것을 다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지배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려하는 사람이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상당수 좀 표출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우려하는 어떤 그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그 소위 말하는 반사 이익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유능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점이죠. 그렇지만 강성 목소리에 또 그것이 다 묻힙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또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또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뭐 당에서도 또 수많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 속에서 뭐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를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외부로 그렇죠.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 의원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건 사실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워낙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도권의 표심은 선거 때마다 늘 달라졌던 것이고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젠가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이 검찰이 뭔가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수사했는데도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박 기자.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 또는 혐의가 발견되면 절차에 맞게 수사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앞으로도 이 입장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그렇고 말이죠. 장성철 소장이 국민의힘도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꼬이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법 리스크만 현실화하면 우리 내부 사정이 많이 혼란스럽고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혹시 이런 생각이 또 만연해 있는 건 아닌 건지? 혹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야당이 강력하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는 우리 지지층을 확고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을 당 지도부로 내세워서 총선에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내후년 2024년도 4월 총선 이전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되지 않더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집단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국민들로서도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
비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만 갖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 친윤들이 있으니까 우린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자만심과 오만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폐해에 대해서 참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